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재산하면 참 관심 많으시죠? 이 부분 조금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 기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통령 부부의 재산 총 76억 9천만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 당선된 직후로부터 5,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예금이 55억 원이고 윤 대통령 본인 명의의 예금은 5억 분, 나머지 50억 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도 이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되어 있죠. 이 집이 18억 원으로 신고가 됐고 이 밖에도 양평의 땅 등이 김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김 여사 명의 재산이 윤 대통령의 재산 중 93%를 차지했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이 대통령 말고 우리 손으로 뽑은 또 지도자들 있잖아요. 자치단체장들 재산은 좀 어때요? 윤석열 정부의 재산 공개 대상자들 신고 재산 평균액을 보면요. 19억 4,600여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비교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신고 재산 평균액과 비교를 해보면요. 16억 2,100여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보면 20%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취임 당시 이제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재산 신고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교를 하자면 20%가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쨌든 윤 정부 들어서서 부자 공직자가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부자 공직자들이 늘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재산 공개 현황 보면 뭐 누가 어디에 집 사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광역단체장들 지금 지방에 거주하는데 그런 거 다 분석을 해봤더니 딴 데 집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전국 팔도 어느 지역에 있던지 이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 이 시장과 도지사 17명 가운데 9명이 이 서울이나 경기도 분당, 일산 등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작 대구에는 집이 없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 송파구 잠실에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대치동에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강남 도곡동의 아파트를 신고했습니다. 이 충남과 전북 도지사도 각각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지방에 이제 관사 두고서 집은 저 수도권에 있고 우리 예전에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제주지사 당선됐을 때 목동 아파트 살다가 그거 팔고서 이제 제주도에 집 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3배 올라서 아내가 속이 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 이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당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8억 3천만 원에 팔았는데 6년 만에 26억 원이 됐더라. 목동 아파트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지사를 하기 때문에 팔았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지역에 거점을 두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도지사나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뭐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 노영민 맞아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청주에 한 채씩 있었는데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청주의 지역 민심이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논란 그래서 많았었잖아요.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좀 정치를 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요거 짧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요거는 이현정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껴요. 공직자들 기부 기사는 안 보이고 우리는 대출이자 갚는 것조차 막 허덕이는데 공직자 재산 공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투명성, 그다음에 재산의 증식에 어떤 방식으로 증식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급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아마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공직이 어떤 재산 증식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현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400억이 넘는 것인데 이분이 사실 많은 이유가 이제 부인이 그 국내 꽤 큰 한방병원에 이제
차녀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꽤 이제 많은 것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죠.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 많은 거야 뭐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당연히 많은 거는 한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했는지 저는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십자 회비 내는 거라든지 또 사회에 어떤 공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직자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좀 국민들도 박수를 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항상 이렇게 공개되는 거 보면 또 청문회할 때 보면 글쎄요. 적십자비도 안 내는 분도 꽤 있습니다. 요즘은 적십자비를 자기가 직접 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내는 분도 있고 막판에 임명 통보받고 막 한꺼번에 내는 분도 있고 해요. 그건 좀 저는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인데 평소에 좀 잘 좀 기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죠. 우리 국민들이 좀 박수 칠 만한 그런 공직자의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